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가 5.16 16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5.16 혁명이라고 불렀죠. 제가 아주 꼬마 시절에 찝차를 타고 머리에 별 2개가 붙은 모자를 쓰신 박정희 대통령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정말 오래전 옛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온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간호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정확히 20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간호법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의사협회, 의협과 그리고 병문협회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통해 단죄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복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영경 간협간호사협회 회장의 말입니다.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약속했던 간호법 제정, 그 간호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어쨌든 김명경 간협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학적 비유까지 했습니다. 정말 섬찟한 말입니다. 위사실로 가득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파렴치한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간호사들의 심장에 박혔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섬찟한 표현을 하는 겁니까? 간호협회는 어제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의 수위와 방식을 언론했습니다. 자,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발 좀 서로 자중했으면 합니다. 전국은 지금 김남국 파문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틀면 거의 일주일 넘게, 그리고 5월 시작됐죠? 일주일 넘게 김남국 얘기만 흘러넘칩니다.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남국은 국회를 못 오가고 국민을 못 오가고 더 나아가서 헌법을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못 오겠습니다. 게다가 이 김남국 파문에는 민주당 이재명이 엮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서 다룬 신문은 놀랍게도 보수신문이 아니라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김남국 제소 결의 이재명이 반대했다. 민주당이 5월 14일 쇄신 의원총회라는 데서 마련한 결의문에 탈당을 한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김남국에 대한 복당 불가 원칙을 넣자.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는 그렇게 다들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버렸다. 누가 뺐느냐? 이재명이 뺐다. 이 얘기입니다. 당내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자진신고센터를 만들자는 요구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이재명이 이런 내용을 결의문에 넣는 것을 반대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한겨레는 김남국이 그의 가상자산 의혹에 대해 김어준 유튜브에서 기획수사서를 언급한 데 초점을 두면서 그가 피해자 행세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은 김남국의 코인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재명이 관여했는지 관여하지 않았는지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여당에서 나온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이 요구에 대해서 적각조사로 못 받았습니다. 적각조사하죠.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먼저 띄웠습니다. 당대표 김기현은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에 대한 사퇴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자신도 김남국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자 이재명은 여야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질문을 한 걸까요? 어떻든 이재명의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 대표나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한다.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한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이 김기현 대표가 코인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말하자면 여야 당대표 모두 전수조사를 하자고 달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거론했던 하태경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과 달리 해외 거래소나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지갑인 콜드윌릿 이런 기술적인 검증 문제가 있어서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글쎄요, 콜드윌릿 또 그런 게 있는 겁니까? 하도 이 분야는 저도 생소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16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사람이 김성원 의원. 이 김성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아픔과 분노, 울분을 풀어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의혹 조사 이런 것보다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 이것을 푸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사람은 윤창현 의원. 윤창현은 조사단은 주 2회 회의를 열어서 김남국의 코인 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김남국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국회 부의장이죠.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은 신속 음정 수사로 의혹 전모를 밝히고 김남국은 즉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를 했던 김남국은 적어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모습은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당사자인 김남국은 어떨까요? 김남국은 이틀 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성찰이란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를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것이라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조선일보가 국가기관과 짜고 권력과 짜고 자신을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썩은 게 아니라 권력에 굴중하는 국가기관, 수사기관에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남국은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 규모를 두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 몇천원 수준일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김남국은 숨겨둔 가상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 잔고 내역 이체 증명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15일 김남국의 위믹스 60억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죠,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이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건데, 두 곳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입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김남국의 계좌 정보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남국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세 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남국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및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시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말하자면 김남국이 공짜 돈을 받았다는 것이며, 또 김남국의 코인이 범죄 수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남국은 작년 1월에서 2월 코인 거래소 빗썸에 보유하고 있던 전자지갑에서 위믹스 80여만 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 개설된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했습니다. 업비트는 이를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를 했고, FIU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 어떻게 검토하는가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검찰은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김남국의 코인 관련 혐의 등을 보강 세 번째 청구 끝에 이번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입니다. 자, 다시 김남국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은 15일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대단히 문학적입니다. 광야에 서서 해소한다고요? 이육사 선생이 울고 가시겠습니다. 김남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의혹을 부인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시작일 뿐 끝은 아닐 것이다. 김남국은 탈당 선언을 한 이튿날인 이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다른 방송은 일체 나가지는 않았더군요. 김어준 유튜브에만 2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20분 넘게 해명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것도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제 문제로 당에 누를 끼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말하자면 자신은 정치적 책임은 모르지만 법률적인 책임을 질 일은 결코 범하지 않았다.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 어떤 사람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코인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뭐 주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당을 위해 탈당을 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자신의 거래 내역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의 말입니다. 최초 보도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것이라 생각. 제가 시작이지 끝이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폭발적 이슈를 총선 전에 터뜨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1년 전에 터뜨렸다면 또 다른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자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권력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트랩을 깔아놓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김남국은 이와 관련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코인 거래가 폭발적 이슈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실한 공복의 탈을 쓴 쌓아간 악마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걸까요?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겁니까? 누구라도 의사당에서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실한 공복의 탈을 쓴 쌓아간 악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틀 전 6시간에 걸친 쇄신 의총을 열었죠. 그리고 김 의원 관련 조사를 계속하겠다.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이런 말들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이 역시 난도질을 하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김남국이 탈당했기 때문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징계할 만한 구속력 있는 방안은 없다. 자,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김남국은 방탄용 탈당을 한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탈당을 한 것이다. 당을 보호하기 위한 탈당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탈당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나마 의원총회에선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여러 나왔는데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재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역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도 괴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김남국 의혹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전체를 전수조사하자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코인 보유를 묻는 질문에는 거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돌리는 이재명의 말버릇이라고 할까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기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의 말버릇이 바로 이재명의 말버릇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를 떠나 김남국은 의회를 그리고 국민을 민주주의를 모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의 말입니다. 김남국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도 김남국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이 김남국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가 아니면 출당 조치라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신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60억 원, 88억 원 등 전체 규모조차 해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이 같은 김남국의 주장은 청년 세대의 분노 지수를 높였습니다. 2030 청년들에게 김남국이 자신의 재산보다 몇 배나 되는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조국이 보여줬던 모렴치한 내로남불과 하등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김남국의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친명 성향의 강성 지지자들, 일종의 팬덤이라고 하죠. 그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박 다들 들어보셨죠?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언어로서 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비명계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10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 청년들이 당 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쇄신을 요구한 8인에 대한 수박 공격 등이 거세지고 있다. 이원욱은 심지어는 김남국을 비판한 대학생위원장도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의혹을 비판한 기자회견 이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승민 전 최고위원 등 문재인 정부 때 당과 정부 청와대에 몸을 담았던 민주당 인사 8명은 5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김남국은 의원직 사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당연한 얘기죠. 이후에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가상자산 전수조사, 김남국 의원직 사퇴 촉구, 청년 정치인 8명, 8인 명단 이걸 만들어서 이들이 얼굴과 직책을 소개했습니다. 좌표를 찍은 겁니다. 좌표 찍기 다들 아시죠? 그 8명은 그 이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제히 공격을 받은 겁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요것들 김남국의 코인 거래에 배가 많이 아팠구나. 참,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 그것도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까? 이렇게 하려는 게 허가받은 범죄 집단인 검찰이 농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다. 대한민국 검찰도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검찰을 그렇게 본 겁니까? 이원욱은 이러니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자조적인 푸념과 외부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지키기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민주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처럼 온갖 파렴치 범죄에 둘러싸인 그런 자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문에 난 양희 원영의 말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박성준의 말은 또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수세적인가?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만날 당한다. 언제 민주당이 그렇게 도덕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당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정치는 무엇일까요? 정치는 권력을 누리는 최고의 성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